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수익 파트는 2016년 기준석 개정 이후에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는 7년 동안 연속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수익 파트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무사 2차 기출 문제와 공인회계사 2차 기출 문제를 비교한 뒤 출제 예상 주제 9가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합격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2차 기출 문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댓글 상단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2011년, 2014년, 2019년도에 수익 파트가 출제되었습니다. 수익 기준서가 2016년도에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1회 출제된 것입니다. 그것도 7점이라는 작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큰 배점으로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판매하고 품질 보증 서비스 및 고객 충성제도, 하자 보수비를 함께 출제하였습니다. 20점 배점으로 큰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리뉴얼되어 출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제품 판매, 건설 계약, 제품 판매 시 현재가치 계산, 위탁 판매 및 반품 조건부 판매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무름을 구성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출제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기본 문제로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간단한 회계 처리 문제와 수익 인식 기준 5단계를 서술하는 문제 등 간단한 이론 문제를 7점을 배점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수익 기준서 개정 이후에 한동안 출제하지 않고 있다가 소무름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잘 정리하였다면 충분히 7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 예상 가정입니다. 다음에 2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출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유형의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 세무사 시험 문제가 2019년 공인회계사 문제에 리뉴얼되어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2가지 가정에 따라 주제를 정리하면 9가지 주제가 기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건설 계약, 위탁 판매, 재화와 용역의 동시 공급,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 계약 범위의 확장 및 변동 대가의 변경, 라이선스 계약, 할인권, 교환, 반품 조건부 판매가 있습니다. 출제 가능 영역을 좁혀보겠습니다. 1순위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었으나 세무사 시험에는 아직 미출제된 주제입니다. 건설 계약의 경우 계약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와 하자보수 비용, 정부보조금, 차입원과 자본화 등이 있는 경우 진행률 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세무사 시험에서는 건설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유형이 2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범위의 확장 및 변동 대가의 변경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기본서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공인회계사에서는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 계약과 응용되어 출제되었습니다. 1순위 마지막 주제는 소무름으로 다양한 주제를 묻는 유형에서 대비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 할인권이 있는 경우 거래 가격에 배분이 있습니다. 해당 주제는 소무름으로 3점에서 5점으로 출제하기 쉽습니다. 2순위 주제는 개정 전 수익 기준서로 출제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입니다. 총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교환을 할 때 수익 인식, 반품 조건부 판매, 위탁 판매 계약이 있습니다. 특히 반품 조건부 판매의 경우 기준서 개정으로 회계 처리가 변경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탁 판매의 경우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와 비교하는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주제입니다. 고객 충성제도, 품질 보증 등이 결합된 유형입니다. 2011년도 세무사 시험에 20점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건설 계약 유형 중에서 원가 기준 이외의 기준으로 측정하여 공사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수험생 상황별 권장사항입니다. 1차생 혹은 동차생의 경우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1순위와 2순위 주제에 대한 기본서 주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계약과 계약 범위의 확장 및 변동 대가가 후속적으로 변동하는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다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에 유예생 이상의 수험생들은 빠짐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의 시간으로 3순위 주제까지 커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기출문제를 표로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부터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정교한 위험 관리가 필수입니다. 단순하게 작년에 수익이 출제되었으니 올해는 안 나온다고 수익 자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충분한 예제를 주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